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중입니다. 요즘 외출하면서 포근해진 날씨를 체감하실 겁니다. 산으로 바다로 나들이 계획도 미리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하는 의미로 3월을 여행 가는 달로 정하고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혜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3월 여행 가는 달을 통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겨진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2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2월 첫째 주에 내보내셨던 탐사보고서 기록에서 그 여자가 사는 세계에서 이제 여성 홈리스 분들의 삶을 다루셨던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우선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 방영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그냥 지나쳐서 간과했던 여성 홈리스 분들의 생활, 실제 그분들이 어떤 위험과 성폭력의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유로 거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거리에서 생활하는 패턴이 어디 쉼터에도 들어갔다가 또는 가족에게도 들어갔다가 다시 거리로 뛰어나오는 어떤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요 리포트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또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하고 계신다라는 그분들의 일상을 이렇게 밀착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환기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가족들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홈리스 분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몸이 안 좋으셔서 부득이 거리에 뛰쳐나오는 걸로들 이해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마음이 아프시고 가족들로부터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상처를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구나라는 것들을 좀 거듭 깨닫게 되었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분들의 이제 실상과 향후 대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다 기획을 하셨는데, 이 모든 사실 근간이 가족의 시스템이 좀 붕괴되는 그런 것들이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그 미연에 그런 일들을 좀 거리로 내몰리는 일들을 막기 위한 어떤 조기 시스템, 상담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안전망 구조로서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짚어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이번 그 기록 그 여자가 사는 세계는 설 명절의 시기에 맞춰서 가족 시스템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기획을 했고 제작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단 저희 스스로 판단할 때 방송이 나간 다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좀 더 그 한 명 한 명의 그 스토리를 좀 절절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연을 좀 더 알고 싶었는데 이미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노숙인 특유의 그 취재 거부라든지 또 언론 노출을 꺼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취재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기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모자라지 않았나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는 사회 안전망 대책에 대한 대안 제시가 조금 미흡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2월 5일 날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이제 한 3, 4년, 4, 5년 정도 그랬던 재판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때 YTN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이제 봤는데 좀 사실관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법률 용어랑 이런 것이.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지, 무죄가 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여러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제 예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 나고 나서 조금 분석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실관계를 적시함에 있어서 조금 앵커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분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왜 이슈가 되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합병에 있어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 그다음에 분식 개각이 있었다, 이런 식의 전문 용어가 나와버리니까 저도 보면서 물론 4, 5년 전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조금 사실관계를 알았었지만은
다시 보니까 이제 저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됐었지? 이게 잘 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신 변호사분들이 설명하는 걸 다 한 번씩 다 클릭해서 봤었거든요. 봤는데 이제 쉽게 설명하신 분도 있었고 용어만 법률 용어만 사용해서 이제 설명하신 분도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적은 돈 들여가지고 편법 사용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했다는 그 간단한 구조인데 그게 너무 이제 법률 용어만 사용되니까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물론 변호사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은 앵커 분이 이제 그런 사실관계를 한 번씩 적시해주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해서 보는 시청자가 아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구나 그 유무죄 당부를 떠나서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말씀 주셨던 그 맥락을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기하고 또 그것을 제한된 시간 안에 쉽게 풀어내기 위한 고민들, 그것 당연히 고민의 과정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항상 부족하다는 저희가 좀 약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그걸 돕기 위해서 이제 출연자분들을 모시는 건데 그런 분들도 또 보통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전문성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지나치게 디테일한 데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이렇게 돕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해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는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방향으로 더 개선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월 12일 날 뉴스에서 올해 병장 월급 125만 원, 병사 지원율 상고 하저 심화. 내용은 이제 병사들 월급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가능한 월급이 더 많이 오르는 새해 군대로 가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는 물론 병사들이 군대 입대 시기를 선택할 때 이제 해가 바뀌면 급여가 많이 올라가니까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18개월로 군대 생활이 변한 이후부터 병사들의 입대 시기 선택은 무조건 자기들끼리 전해 내려오는 구전의 그 비결에서도 2월 아니면 3월에 가라는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겨울에 훈련소 가서 훈련받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 겨울엔 절대 가지 말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군생활하는 동안에 병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훈련이 동계 혹한기 훈련하고 여름에 유격이 있는데 어느 거를 두 번 받고 그 군생활을 마칠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데 대부분들은 그냥 여름에 더운 날 유격보다는 겨울에 그냥 혹한기 한 번 받는 게 돈 낫지 않냐. 이거 혹한기를 한 번만 받고 군생활을 제대할 수 있는 선택하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당연히 2, 3월 달 가게 되면 내년 한 그 가을 무렵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복학하기 전에 한 서너 달 쉴 수가 있고 다시 복학하고 사회에 적응하기가 좋다. 뭐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날의 뉴스는 너무 이렇게 월급 문제로만 경제적으로만 너무 병사들의 입대 성향을 이렇게 단정지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입대 시기 관련해서 또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저도 듣고선 다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건 뭐 그냥 저희가 좀 부실하게 접근한 사안이니까 변명의 여지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석을 유도하는 어떤 자료 등의 근거에서 좀 쉽게 속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에 방영된 MZ세대 발길 잡아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반격 보도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보도에서는 MZ세대가 고객 경험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백화점들이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수원 스타필드와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을 예시로 들어주었습니다. 많은 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수원 스타필드에 대해서 시의성 있게 다루어 주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도를 살펴보면서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할 수 있는 고객 체험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체험형 콘텐츠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물론 도입부에 수원 스타필드의 별마당 도서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의 스케치나 강아지 놀이터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 사람들의 스케치가 나오긴 하지만 어떤 게 체험형 콘텐츠인 건지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아서 체험형 콘텐츠의 범주나 사례에 대해서 시청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 스타필드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살펴보니 스타필드 매장의 70%가 기존 스타필드 매장에서 보던 것이라며 기존 스타필드의 틀을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라고 평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YTN 기사에서도 단지 체험형 공간으로는 이런 게 있다라는 나열이 아니라 전체 매장의 몇 %가 고객 체험형 공간이었고 다른 스타필드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근거가 조금 더 제시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거는 역시 부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체험형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백화점의 여러 트렌드들을 이제 종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 유형인지 또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거기에 어떤 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새기고 또 제작진과 제작했던 기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그 의대 정원학대 또 전공의 파업과 관련한 보도가 이제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YTN에서 타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문제의 핵심 쟁점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뉴스앤 이슈에서 의대 정원 정책 패키지도 필수 지역 의료 살릴까라는 이제 보도에서 그 서울대 김윤 교수님이 연결해서 대담을 진행하셨는데요. 이날 보도에서 이제 본인의 논지를 펼치시는 부분을 저도 주의 깊게 들었는데 납득할 만한 근거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부족한 의사의 인력이 6만 명에 이른다라는 거에 근거를 OECD 통계 자료나 지방 의료 붕괴나 소아 진료가 어렵고 또 의사 연봉이 불균형하다 이런 식의 근거들을 이제 제시하셨는데요. 이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에 대한 접근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든가 실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것의 근거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주장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웠는데 이에 비해서 지난 21일에 이제 뉴스라이더에서 했던 2,000명 최소 규모 정부가 참고한 연구 내용은이라는 보도에서 연구 중 하나에 참여하셨던 홍윤철 교수님하고 진행했던 대담은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탁 말씀은 이제 앞으로도 이 보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 전문적이고 또 문제 어떤 핵심 쟁점들을 접근할 수 있는 보도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이런 큰 이슈가 벌어졌을 때에 저희가 놓여 있는 맥락 속에서 구조적인 한계랄까요? 이런 걸 항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도 비슷하고 다만 그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보도 그걸 통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판단의 준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의료 사태도 저희 나름대로는 출연진을 다변화하려고 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제가 수용해서 이 사태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민간 기업인 부영그룹이 그 파격적인 저출생 지원 정책을 발표해서 인구 절벽 시대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단지 자녀 한 명 출생당 1억 원 지급이라는 파격적 지원을 부각하는 단발성 보도보다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이러한 민간 개별 기업 차원의 지원 정책을 하나의 트리거 내지 모멘텀으로 삼아서 이참에 이 주제를 사회적 공론장으로 끌어들여 진지하게 좀 인구 이슈를 다루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시에 세금 문제를 어떻게 세무당국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풀어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YTN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의 보도도 있었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련 이슈의 한 부분이지 이를 좀 더 입체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끝으로 그 적절한 약어 표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 2월 5일과 6일에 계속 보도됐던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전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그 경력 여유가 되는지 묻고는 추가 대응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YTN이 단독으로 표기하면서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TV, 모바일 모두 제목 표기라든지 자막 표기, 앵커 및 기자 발음도 모두 그 경찰 병력 내지 경찰력이 아닌 그 경력으로 줄여 표기하고 발음을 했는데 경력이라는 표현이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이나 우리말 셈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일상적으로 자주 그 사용되거나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 표기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기재부에서 그 기업 출산 장려금에 대한 어떤 세제 지원 이 부분에 저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보다 좀 근본적이고 저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셨고 역시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 부분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예, 개선하도록 다시 한번 보도국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7일 뉴스앤 이슈에서는 의대 증원 이슈를 다루면서 반대쪽 의견을 개진할 출연자 서울시 의사회 회장이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할 핵심 질문을 앵커가 빠짐없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오랜 기간 현안 협의를 해오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는 등 서울시 의사회장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했지만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고 OECD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비교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비교하는 게 문제라고만 답변해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시청자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이어 의대 증원에 찬성 입장을 가진 서울대 의대 김용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서울시 의사회장에게 물었고 그 답변한 내용을 다시 되물었습니다. 미래에 의사가 6만 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 논문을 언급했고 그다음에 의사가 OECD 국가의 절반밖에 안 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게 아니면 그럼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냐 등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시청자들이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일 와슈 지방소멸시대 해법을 묻다 해서 그 기획은 좋았는데 정작 현 정권의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든지 GTX 연장 같은 지방 소멸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취재 기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아니라 촬영을 하는 기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을 매주 한 편씩 총 4편을 했고 접근 자체는 사실 앞에 것들은 지방 소멸 시대에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 해서 그 케이스들 중에 좀 인상 깊은 것들을 소개하는 게 우선이었고 그 앞에 3편은 그렇게 이어졌고요.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짚어보는 정도의 기획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는 다양한 대책이라면 대책 이런 것들의 문제점까지 사실은 짚어보자는 게 최초의 의도는 아니어서 그런 게 좀 미흡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절체절명의 문제니까 뭐 여러 곳에서 그 보도의 필요성은 자주 언급을 주시고 있으니까 계속 깊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 목적 법인이죠.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달 들어 YTN은 관련 보도를 15건 이상 보도했습니다. 특히 매각 최종 승인 의결을 앞둔 2월 5일과 6일, 당일 7일에 11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7일 오전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7분 28초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방통위 YTN 대주주 변경 논의 유진 부적격성 논란에서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영수 기자 말이 인상이 남아서 좀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YTN 기자가 자사 소식을 방송에서 전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사를 쓰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보통 언론이 새로운 고위공직자가 하마평에 오르거나 내정되거나 하면 검증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이고 고위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보면 공공성, 공정성을 무기로 하는 YTN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게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YTN 시청자는 물론 YTN 구성원들이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이었고요. 매각 승인 결정 이후 보도가 주춤한 상황에서 더 용기 내어 관련 보도를 이어가기를 요청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보도에 관해서는 저희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통위의 승인 일정과 무관하게 어떤 이해 충돌 내지는 뭐 보도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문제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수 기자가 언급한 그대로 보도의 가치를 엄격하게 판단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꾸준히 저희 언론사로서의 소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재 카르텔 관련한 노무법인 브로커 역할, 113억 원대 산재 부정수급 적발, 이 기사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그 해당 보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에 관한 건데요. 소위 이제 말하는 산재 카르텔이라는 거죠. 이게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 여당 모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산재 환자가 유착해서 비례행위로 나이롱 환자를 양산한다. 그래서 공단의 재정 건전성이 좀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발언 이후에 바로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명확하게 고용노동부의 감사는 산재 카르텔을 적발하기 위한 건데 실제 그 장기간 감사 결과를 보면 일부 노무법인의 관이 그 산재 근로자를 모집해서 진료비를 대납했다든가 아니면 거액의 수술을 했다든가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했다. 그리고 일부 그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상적으로 예전부터 있었고 누구나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산재 승인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그 요양기간을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산업재해 보상을 좀 축소하고 그 일반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지점인데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좀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감사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재 부당 지급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우려하실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그 침소 봉대를 넘어서 어떤 그 일부의 일탈이 좀 큰 정책 변화로 잘못 오용되는 정책 변화의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2월에 방영되었던 기록 콘텐츠 그 여자가 사는 세계에 관련된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제 선택에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1월부터 기록에서 소수자 의제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는 이주노동자 관련 콘텐츠를 다루었고 또 2월에는 여성노숙인 등 소수자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계신데요. 이 소수자 문제는 어쨌든 정치 사회적으로 워낙 배제되어 있는 그룹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기에는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접근성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YTN과 같은 이제 보도 전문 채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제 선택이 굉장히 적절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기록 콘텐츠를 보면서 좀 매번 들었던 생각인데요.
이제 오랫동안 늘 이제 고생스럽게 취재를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YTN의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시청자들의 접근성, 그러니까 접근 빈도나 기회가 좀 다소 낮은 것은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속 보도를 뉴스 방송에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후속 보도까지는 힘들더라도 취재 결과를 뭐 다른 뉴스 채널에서 좀 다룬다거나 뭐 대담 형식이든 뭐 이렇게 취재 내용에 대해서 좀 시청자의 접근성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바로 이제 대안을 만들기는 어렵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토요일 날 초방이 나가고 일요일 날 재방 밤 11시에 나가는데요. 나가는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예고 리포트를 지금 만들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예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얼핏 생각나는 거는 보도국하고 협의해서 그 직전서부터 이제 스크롤 자막에 좀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거를 예고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이제 그 취재 결과에 대한 여파라든지 어떤 그 다른 파장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대담 형식이나 이런 거 이런 부분은 이제 보도국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차차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중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2월 19일 YTN 더 뉴스의 여론 톡톡 코너에서 22대 총선 D-50일 여야 공천 수싸움 가열 보도와 2월 21일 YTN 뉴스앤 이슈에서 YTN 정기 조사를 바탕으로 다룬 내용 중에 공천 본격화 어느 당이 잘하나 YTN이 읽은 민심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조사에서 계속 언급됐던 부분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일부 오르고 부정평가가 줄어든 점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호응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유추한다는 전문가 의견이었는데요.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정확한 통계적 방법을 확인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너무 당연하지만 후보 역량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너무 정당 간 지지율 비교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려는 보도가 정당에 따른 편나누기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설문 문항을 살펴봤는데요. 총선에 대한 대부분의 설문 문항이 투표 정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총선 투표 정당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후보 자질에 대한 설문 문항도 포함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후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역량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추후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는 정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후보 역량과 더불어 다각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후보 자질이나 다른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최종적인 선택의 과정에 반영이 되는데 사실 그거를 그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플러스 비례대표까지 해서 이거를 하나의 그릇으로 1000명의 샘플로 담아낸다는 게 사실상 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술적으로 저희가 1000명이라고 치면 253개 지역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지역구에 4분 데려다 놓고 그걸 조사한다는 게 대표성을 과연 띌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샘플을 무작정 많이 늘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부분에 또 한계가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공정성 시비를 피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희의 여론조사가 밴드웨건 효과나 이런 건 최소화하면서 보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좀 그런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YTN 시청자위원회 2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